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사정까지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물색 없이 속내를 드러내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조용하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한 모습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진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 호감을 느끼죠. 오늘은 착하고 순해 보이는데 여우처럼 영리하면서 속이 단단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될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데 눈치 없는 척해요. 똑똑해도 눈치가 없는 척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눈치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아는 척, 똑똑한 척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잘하는데요. 예를 들어 곤란하거나 민망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뭔가 캐물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이상하네요. 같은 식으로 말해 자기 생각을 숨기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을 잘 파악했지만 굳이 맞대응해서 좋을 게 없을 때 눈치 없는 척해서 상황을 해결합니다. 진짜 영리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런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착한 듯 겸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가식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유명한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신사임당 본인 역시 경제나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데요. 그런데 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결코 본인이 아는 것들인데 아는 척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와 대출에 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면 본인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마치 처음 듣는 내용에 감사하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인터뷰 손님의 의견을 존중해 줌으로써 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던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눈치 없는 척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도 이득을 취합니다. 두 번째, 조용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조심해야겠다. 뭐 저런 걸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하며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해 보여도 똑똑한 사람들은 조용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자기의 감정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서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순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사람들의 특징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잘 파악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스치듯 말한 걸 기억하고 선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생일에는 이런 거 갖고 싶다라고 말하고 잊었는데 몇 개월 뒤 생일에 정확하게 내가 갖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심지어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알아내서 선물합니다.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 파악해 둔 겁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심한 말을 하면 조용히 상대방도 모르게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조용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자신과 맞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세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는 대화할 때 자기 감정이나 사소한 신변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 기가 빨리곤 합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뱉지 않습니다. 순해 보이는 이미지의 어떤 선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배를 좋아했는데 이유가 말을 아주 조심스레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실수가 없고 진중한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감정에 휩쓸려서 욱하는 심정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에게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말이 훨씬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순해 보여도 여우처럼 영리하고 단단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후회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더 똑똑하고 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자존감이 높아요. 겉으로 순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자존감이 높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무례함에는 단호하죠. 이런 단단함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 순해 보여도 만만하지 않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의견에 휘둘립니다. 즉,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남의 시선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자기 기준 없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지 남들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든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상대도 나처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는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치를 넘어서면 감동하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준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초코바 한 개를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최소한 초코바 한 개를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초코바 10개를 받아놓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누가 나한테 초코바 주랬어?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초코바 한 개를 줘놓고 상대방에게 3개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도 안 해줘? 하는 생각에 괘씸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순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일이든 경험이든 자체의 의미와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쓴 판사 출신의 문유석 작가를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책 강연회에서 자신의 기본 신념에 대해서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판사로서 오랫동안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인지 조금 염세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객관적으로 판사 업무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불쾌한 지적질을 하지 않아요.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추지만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말이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해도 불쾌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흥이 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럴 때 한 친구가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니? 사람들이 눈치 주잖아. 좀 조용히 말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맞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듣는 입장을 배려하면서 예의 있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면박 주듯이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도 그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사실을 짚어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건 사실 자기 불편한 속마음을 풀어버리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듣는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순해 보이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도 모른 척하는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할 때는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짚어줍니다. 앞에서 친구 목소리가 크다고 면박 준 상황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목소리가 커진 걸 보니 너 지금 신났구나. 나도 즐거워. 근데 조금 작게 말할까? 주변에 다 들릴 것 같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태도로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핵심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7번째, 인내의 한계선을 넘으면 바로 손절해요. 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에 사람 참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싸우는 상황을 싫어하고 어지간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엔 친절하고 관대하지만 누군가 선을 넘으면 칼같이 손절합니다. 순에서 물러빠진 줄만 알았는데 내면에 확실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일반적으로 선을 넘어오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요란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왜요? 내강형의 속이 단단한 사람은 구태여 화내며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평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양보하고 참고 참다가 한계선을 넘으면 마치 오물이 튈까봐 조용히 물웅덩이를 건너뛰는 사람처럼 티 안 나게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싸워봤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고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도 성가시고 스트레스입니다. 손절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인연을 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을 때 정리하는 겁니다. 순해 보이지만 여우처럼 영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만 잘 챙깁니다. 순해 보여도 영리하고 야무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니 예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속내를 쉽게 터놓는 사람이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오히려 순한 인상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불편했는데요. 결국 오래 함께 가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순해 보이든 강해 보이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작은아마 도움될 만한 좋은 조언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맞출 필요 없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든 비난합니다. 국민 MC 유재석마저도 너무 착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낮은 곳에서 선행하며 살다 간 마더 테레사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나요? 영국의 숲속의 1000마리 새보다 집안에 1마리 새가 더 소중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든 여러분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에너지와 사랑을 집중하세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회원 중 한 명이 내가 말할 때 무표정으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책을 잘못 이해했나?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하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차례에 발표할 걸 생각하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스스로를 참 힘들게 한 거죠. 여러분, 수수께끼 풀듯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무례한 사람이 건성으로 하는 사과에 애써 용서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번째, 남에게 힘든 얘기하지 마세요.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손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상대방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슬슬 피하죠. 그리고 그때 상대를 믿고 털어놓았던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나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일을 제대로 못한 변명을 만들게 됩니다. 변명은 어려움과 실패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힘든 일이 있는데 자꾸 나의 힘든 말을 하지 마세요.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중국 주나라 시대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던 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래의 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의 기우가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걱정하는 일의 95%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우일 뿐입니다. 만약 연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암인 건가? 같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저당 잡힙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삶에 집중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걱정이 올라옵니다.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해 보여도 속은 강하고 영리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용하면서 강인하고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아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합니다. 책숲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